서울의 밤은 화려하다. 넌 불빛이 빌딩 사이를 채우고 거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가득하다. 그 소란 속에서 김민수는 조용히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30세의 그는 강남 근처 광고회사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했다. 매일 아침 8시에 집을 나와 밤 10시가 지나서야 돌아오는 삶. 그의 아파트는 낡은 건물 3층에 있었다. 작은 방,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콘크리트와 차량 행렬. 민수는 기계처럼 일상을 반복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숨어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준 필름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뛰어다니던 기억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꿈을 먼지 속에 묻고 그를 서류와 상사의 잔소리 속에 가뒀다. 민수는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월급은 나왔고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을 나눌 여유도 있었다. 하지만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피곤한 얼굴을 볼 때마다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외면했다. 꿈을 쫓기엔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퇴근길 골목에서 낡은 카메라를 발견했다. 쓰레기 더미 옆에 놓인 그것은 렌즈에 먼지가 쌓이고 긁힌 자국투성이었다. 누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민수는 무심코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어린 시절의 설렘이 또 집에 돌아와 카메라를 책상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다. 방 안의 정막 속에서 낡은 외관이 묘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살펴보았다. 버튼을 눌러보고 렌즈를 닫다가 필름 넣는 부분을 열었다. 놀랍게도 안에는 현상되지 않은 필름 한 통이 있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이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담았을까? 호기심과 잊었던 꿈에 대한 갈망이 가슴에서 일렁였다. 그는 오래된 사진관을 찾아 필름을 현상하기로 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들었다. 책상 위 카메라는 조용히 빛났고 민수의 꿈은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 김민수는 낡은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필름 한 통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다음날 아침 그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오래된 사진관을 찾아 나섰다. 인터넷에서 찾은 주소는 종로의 좁은 골목에 있었다. 낡은 간판 아래 백발의 노인이 앉아 졸고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내밀며 말했다. 이 필름을 현상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에서 깨어 느릿느릿 필름을 받아들었다. 요즘 필름 쓰는 사람은 드물지. 며칠 걸릴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관을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사진관을 찾았다. 노인은 작은 봉투를 건넸다. 다 됐네. 잘 나온 것 같아.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필름에서 나온 사진은 총 10장이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한 여성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고운 한복을 입고 경주의 석굴암 앞에 서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제주의 푸른 바다, 세 번째는 한라산의 눈 덮인 정상. 사진마다 그녀가 있었다. 민수는 손글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낡은 카메라가 언제 누가 찍은 사진을 품고 있었던 걸까? 마지막 사진에서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깊고 맑아서 마치 살아있는 듯했. 민수는 사진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카메라를 주운 순간부터 그의 삶에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사진관 노인에게 물었다. 이 카메라 어디서 온 걸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 몇 년 전 누가 맡기고 찾으러 오지 않았어. 내가 정리하다가 버린 거야. 민수는 더 묻지 않았다. 답은 사진 속에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미소,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 눈빛. 민수는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필름이 그의 손에 온 것은 운명이었다. 민수는 사진 속 여성이 찍힌 장소를 하나씩 떠올렸다. 경주, 제주, 한라산. 그녀는 한국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모든 사진에서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마치 민수를 기다리듯, 그의 눈을 마주하듯. 그는 사진을 손에 들고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빛이 깃들어 있었다.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 같았다.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사진 속 장소와 그녀의 옷차림을 단서로 삼아 정보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흔적 없이 사진 속에만 존재했다. 민수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그녀가 나타났다. 한복을 입은 채로 조용히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날 찾아줘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민수는 잠에서 깨어 숨을 몰아쉬었다. 꿈이 너무 생생했다. 다음 날 그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럽고 슬퍼 보였다. 민수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메시지였다. 그는 가방에 카메라와 사진을 챙겨 넣었다. 그녀가 서 있던 곳으로 가야 했다. 경주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하며 그는 생각했다. 이건 미친 짓일지도 몰라. 하지만 멈출 수 없어. 그녀의 눈빛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채웠다. 이 낯선 여성이 누구든 그녀는 이미 민수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기차가 경주로 향하는 동안 민수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멀리 보이는 산맥. 그는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사진 속 여성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를 찾는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곧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다. 내 삶은 지금까지 뭐였지? 매일 반복되는 회사 생활, 퇴근 후의 피로, 그리고 잊혀진 꿈. 그녀의 사진은 민수에게 거울 같았다. 단조롭고 무의미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었다. 경주에 도착해 석굴암으로 향했다. 사진 속 그녀가 서 있던 그곳에 서자 민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가 이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는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렀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새롭게 다가왔다. 오랜만에 사진을 찍는 손끝이 떨렸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를 찾는 여정은 단순히 그녀에 관한 게 아니었다.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길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숙소에서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결심했다. 너를 찾을게. 그리고 나도 날 찾을게. 그녀는 실체가 없어도 그의 삶에 불을 지폈다. 민수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꿈을 쫓고 세상을 렌즈에 담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용기를 깨운 열쇠였다. 이제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주에서의 하루는 민수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석굴암을 떠난 그는 사진 속 다른 장소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작은 찻집에 들렀다. 그곳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차를 내오며 그를 맞았다. 민수는 문득 사진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세요? 할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이지연이잖아.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에게 이름이 있었다. 할머니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지은은 10년 전 이곳에서 사진을 찍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는 일을 사랑했고 특히 경주의 고즈넉한 풍경을 좋아했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카메라는 행방불명되었다. 민수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이 카메라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쓰던 거겠지. 버려진 걸 네가 찾은 거야. 민수는 손에 든 카메라를 내려다보았다. 이지은의 손길이 남아있는 물건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이 필름에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덧붙였다. 그 애는 늘 말했어. 사진은 사람을 살게 해. 내가 이걸 찾은 것도 우연이 아닐 거야.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이지은은 죽었지만 그녀의 열정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민수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그녀가 사랑했던 세상을 다시 담을 기회였다. 그날 밤 민수는 숙소에서 이지은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결심했다. 그녀의 꿈을 대신 살아보자. 이 카메라가 그를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있었다. 민수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음 목적지로 떠날 준비를 했다. 이지은이 준 기회는 그의 삶을 바꿀 열쇠였다. 민수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회사를 그만뒀다. 상사는 놀라며 물었다. 갑자기 왜 그래?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작업실을 얻었다. 벽에는 이지은의 사진을 걸어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매일 그를 응원하는 듯했다.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 제주, 한라산, 부산의 해변, 이지은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며 사진을 찍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그의 손끝에서 생기가 돌았다. 예전에 피곤한 직장인이던 그는 사라지고 렌즈 너머 세상을 사랑하는 사진가가 되어갔다. 사진을 찍는 동안 민수는 이지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가 담은 풍경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바람의 속삭임, 햇빛의 따스함, 바다의 숨소리까지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시선을 빌려 세상을 보았다. 그의 사진에도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제주에서 찍은 바다 사진을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이지은. 네가 날 살렸어. 그녀는 그의 영감이었다. 민수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꿈을 좇는 삶은 두렵기도 했지만 가슴이 뜨거웠다. 작업실에서 밤늦게 사진을 정리하며 민수는 변화를 실감했다. 그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이지은의 열정이 그의 손끝을 통해 살아 숨쉬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리라. 민수의 사진은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몇 달 뒤 민수는 첫 사진전을 열었다.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 그의 작품이 걸렸다. 제목은 그녀가 본 세상이었다. 전시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벽마다 이지은의 흔적과 민수의 시선이 담긴 사진이 빛났다. 한라산의 둔, 경주의 석양, 제주의 파도. 관객들은 사진 앞에 멈춰서서 숨을 죽였다. 한 노인은 말했다. 이 사진은 영혼이 있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지은의 꿈이 그의 손을 통해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다. 마지막 날 민수는 무대에 섰다. 손에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들은 저를 깨워준 한 사람에게 바칩니다. 그녀는 제게 세상을 다시 보게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민수는 이지은이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미소가 전시회장 안을 채웠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았다. 사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의 존재 이유였다. 전시회가 끝난 후 민수는 작업실로 돌아왔다. 이지은의 사진을 보며 그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알았다. 그녀도 이 순간을 기뻐할 거라고. 그는 카메라를 들고 다시 길을 나설 준비를 했다. 세상은 아직 담을 이야기가 많았다.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안전한 울타리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이지은의 카메라를 만난 순간 그는 용기를 냈다. 꿈은 멀리 있지 않았다. 단지 손을 뻗을 결심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는 깨달았다. 삶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지은은 그에게 그런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희망이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세상으로 나갔다. 바람, 햇빛, 사람들의 미소. 그는 모든 순간을 렌즈에 담았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지은이 그랬듯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일이 그의 시민 사명이 되었다. 그는 생각했다. 우리는 누구나 꿈을 가질 자격이 있어. 단지 첫걸음을 내딛는 게 어려울 뿐이야. 이지은의 이야기는 그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다. 민수는 종종 그녀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의 삶에 불을 지폈다. 그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민수는 그걸 증명하며 살 것이다. 꿈은 우리를 기다린다. 용기만 내면